안녕하세요. 엔드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75강 엔드타임 포인트 7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은 마지막 때 리비아, 수단, 에디오피아 지역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다음에 리비아, 그다음에 수단, 넓게는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엔드타임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역이다. 이쪽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 지역, 예멘, 오만, 아랍에밀릿 이런 나라들은 또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제 여기 이제 북방왕이잖아요. 여기 그 적그리스도가 요 남방왕 지역을 이제 그 공격하러 온다. 마지막 때에 이때에 요 암몬 자손, 그 이스마엘 자손, 그 에돔 자손들은 요 북방왕을 도와서 이 길을 쳐들어가는 여러 가지 길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오늘 이해하실 거는 요거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뭐냐면은 다니엘서를 통해 본 리비아, 수단, 에디오피아의 미래인데 요 이제 오늘 핵심은 마지막 때 이제 그 열 뿔 중 세 뿔이 열 뿔이라는 거는 저기잖아요. 그 후 로마 제국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이제 세 뿔은 이제 그 거기에서 나오는 셋불, 열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 7장 예언이고, 그 다음에 남방왕, 북방왕 예언은 다니엘서 11장 예언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요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에서는 요 셋불을 남방왕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셋불이 이제 이집트와 리비아와 수단, 에디오피아 등이다. 요 셋불이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넷째 짐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후 로마 제국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후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열 뿔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이제 나타난다. 그 열 뿔 사이에서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뿔이 이제 저기잖아요. 10개잖아요. 열 뿔. 그렇죠. 열 뿔. 먼저 뿔 중에 셋이, 그러니까 세 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그, 기본 시리즈에서 엔드타임 기본 시리즈에서 다 살펴본 거지만 요 이제 그 열뿔이 먼저 나타나고 후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열 뿔 중에서 세 뿔이 그 작은 뿔이 세 뿔을 이제 공격해서 그 뿌리까지 그 뽑았다, 복속을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의 이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11장 예언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그 저기죠. 그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북방왕과 이제 남방왕이 이제 헬라 시대 때 그 여기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게 싸우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요 39절까지의 모든 이제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는데 요 40절부터 이제 12장까지
12장까지가 아직 이제 성취가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요 다니엘서 11장부터 40절부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성취가 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남방왕 북방왕이 다시 싸우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남방왕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거기에서 요 남방왕이 그때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셋불이 이제 이집트, 리비아, 구스가 이제 셋불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가 가지고 있는 견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제 그가 이제 북방왕이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페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보았듯이 요 북방왕이 이제 앞으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남방왕이 어떤 시비를 건 것, 그를 찌르리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어떤 침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테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비를 남방왕이 이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방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남방왕 이제 애굽과 리비아 구스를 이렇게 완전히 점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는 요 남방왕이 이집트 들어가는 건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그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그 에집트였으니까. 근데 그 프톨레미 왕조에 있었던 리비아도 프톨레미 그 왕조의 영토에 속해 있었고, 구스도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나라가 다 남방왕이었어요. 그때 알겠죠? 그래서 요것을 같게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남방왕 지역은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그 남방왕 지역은 이제 후 로마 제국 그 10개국 연합 지역의 그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 이제 현대 남방왕 그죠? 현대 남방왕은 그렇죠. 후 로마 제국 앞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10개국 연합의 그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방왕 지역에 이집트 붓 구스가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요 세 개, 요 이집트 붓, 미스라임 붓, 구스 그렇죠. 요것이 즉 세 개의 나라 셋불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그 셋불을 점령한다는 셋불 전쟁이 있잖아요.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살펴본 게 그것이 곧 셋불이 남방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엔타임 센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남방왕을 이제 정복에 의해서 복속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예언 다니엘서 11장 예언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미스라임, 붓, 구스는 남방왕 지역이다 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로서 요거를 이제 셋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원적으로 이제 붓 지역이라든가 구스는 어떠한 곳인가 하는 거는 이제 고급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략됐기 때문에 그 요것을 이제 그 결론적으로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고급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미스라임이 이집트거든요.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서쪽 지역이 붓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남쪽 지역, 즉 그 나일강 상류 지역이 이제 구스 지역이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 붓 지역을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그 요기를 고대에는 요기를 의미했다가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의미가 확장되는데 이쪽 지역에 사는 지역까지 그 붓
그쪽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북방왕이 요 남방을 이렇게 친다고 할 때에 요 북아프리카를 다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스 지역이 이제 협의적으로는 이제 수단 지역을 의미하는데 광의적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에티오피아는 남방왕에 속하지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도 속하지가 않은 지역이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기 에티오피아는 셋불에 포함되지 않고 이제 수단 정도까지가 이제 셋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는 어원적으로 여러 가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방왕이 셋불이라는 함의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남방왕을 이렇게 치러 가는데 그것이 이제 셋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처음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첫 전쟁, 첫 스타트를 이렇게 남방왕 요쪽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쳐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것을 잠깐 다니엘서 11장 43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물론 리비아하고 구스를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거 한 가지만 여기서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요 구스를 이제 에디오피아로 보는 이제 설이 있다. 그 설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은 요게 사실은 에디오피아까지는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제 기원전 2세기에 70 인본이 있잖아요. 70인본 알겠죠? 거기에서 이제 요 구스를 원문에 있는 구스를 에디오피아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요 70인 역본을 이제 그쪽을 이제 따라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은 요 구스를 이제 에디오피아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근데 우리 이제 요건 이제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개정은 이제 그냥 구스라고 이렇게 원문 그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구차이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요 구차이츠 구스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 리비아 요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는 결국 이집트가 이제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서쪽 국가하고 이제 남쪽 국가도 이제 남방왕 지역이었다. 알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남방왕도 이제 앞으로 예언이 성취할 곳이 현대 남방왕이잖아요. 그때에도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집트, 리비아, 수단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요걸 이제 협의로 본 것이고 리비아를 좀 붓을 광의로 보면은 마그리브 지역 위쪽에 있는 데까지도 확대가 된다. 그리고 요 구스를 이제 수단 지역의 협의로 볼 수도 있고 또 확대돼 가지고 보면 에디오피아까지도 볼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까지 본다. 에디오피아는 이렇게 근데 거의 그 속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왕 적그리스도 이제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하면서 마지막 때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된다. 즉 마지막 때의 첫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스타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사인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이렇게 스타트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스타트하냐면은 이제 불가침 조약,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이제 불가침 조약을 이제 스타트하는 그 시점이 저기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제 공격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시점이 또한 마지막 때의 요 시점이다라고 하는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가침 조약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이제 공격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이제 스타트 말씀이 다시 이제 여기가 중단되었던 말씀이 이제 멈춤되었던 것이 다시 리플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아직 요 부분이 미성치가 이제 다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첫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남방왕 즉 이집트, 리비아, 수단을 이제 침략해서 복속을 시키게 된다. 요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요거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리비아하고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